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900포인트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라서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대로 위쪽으로 올라갈까 올라가지 않을까를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각자 저마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올라왔으니 다시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아니야, 올라가려고 했으면 무너뜨리질 않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느 쪽에 손을 들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올라가려 했다면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으면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은 저런 장난을 치지 않았을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었다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 그렇게까지 떠봤겠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도 2900을 지지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지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잘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는 걸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왜 지지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지할 이유가 없다, 지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무너뜨리고, 원래 보통은 돌파가 일어나고 나면요, 돌파 지지 반등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요, 무너지고 나면, 저점이 무너지고 나면은 저점 무너지고 반등 나왔다가 빠지게 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지 라인이라던가 심리적인 저항 라인을 뚫고 나면은 그 피로감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담감과 공포감을 이겨내는 어떤 저가매수의 기회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저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결국 내려가는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다른 국가로 비중을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도 지금은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외국으로, 미국에 투자할 돈이 다른 국가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투자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은 어찌됐든 오늘은 좀 밀렸지만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다, 환율이 올라간다, 그 말은 지금 이제 1달러를 사기 위한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나가야 될 시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될 텐데, 1달러로 다시 돌아가는데 비용이 자꾸 더 많이 든다면 주식으로 수익을 냈던 것을 이 환율로 인해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1000원에 1달러 사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 1200원의 달러를 사게 된다면 조금 피곤하고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다. 이게 만약에 이제 하락세로 좀 전환이 돼서 다시 1100원대까지나 1125원, 1150원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좀 나와준다면은 이러면은 다시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다시 또 투자할 이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할 텐데, 지금 환율이 아직까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조금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안정화가 된다면은 여기서 지수가 크게 더 이상 밀리진 못하고 반등 나오거나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추가 하락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껏해야 횡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무너진다면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다 한지연정 정고점까지 가면서 상승세로 달리기에는 너무 역부족한 호재거리들, 그러니까 기대감이 조금 별로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가 없으니 지수가 올라가긴 좀 버거울 것 같고, 올라가도 3000포인트 이상 가기가 되게 힘든 자리고, 거기서 횡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고, 무너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금화를 이제라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TV 상담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본전에 있는 종목은 현금화 시키는 게 맞고요. 지금 이미 투자한 현금, 그러니까 투자한 주식
그냥 들고 있으면서 현금을 새로운 종목을 사기 위해서 투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금을 잘 들고 계시다가 지금 뭔가 반등이 나갈 것 같으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 일처리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도 버거워 죽겠는데 세 개를 만들고, 네 개를 만들고, 8개 만들고, 10개를 만드는 종목 수집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벼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뭔가 위험한 길이라든가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될 때는 어때요? 운전하다가도 속도를 줄여야 될 것이고, 뭔가 내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몸을 좀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도 하면서 조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짐도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시밭길과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종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반등 나오는 이 모습은요, 저는 외국인들이 역시나 현물과 선물 사이에서 그냥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난질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급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과 이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자꾸 맞춰가면서 차익을 노리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익을 노리는데 우리가 놀아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 또는 이제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원님들께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때 자꾸 뭔가를 했을 때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뭐 친구가 많이 힘들어지거나 뭐 장례식장을 갔거나 또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때 굳이 말을 안 꺼내고 그 침묵을 조금 지켜내면서 침묵의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생각할 시간도 좀 갖고 뭔가 생각의 정리, 감정의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물론 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거긴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제발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주식도 그래요. 뭔가 자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건 내 생각인데 주식시장은 지금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법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GL팜텍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이 31종목인데요. 바이오 관련주가 좀 많이 보여지고요. 과대 낙폭주, 뭐 에디슨 EV와 같은 과대 낙폭주가 좀 많이 보이고, 역시나 제약, 바이오, 신약 이런 것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 그런 게 증가하는 모습과 함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된 핵심 관련주는 이재명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죠. 뭐 윤석열 총장한테 좀 밀리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한테 밀리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이제 조금 앞서졌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그런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또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하고,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GL팜텍조차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이 기업들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17개, 18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비덴트와 같은 뭐 빗성 관련주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조금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LG 이노텍이 오늘 밀리고 있는 이유는 뭐 지금 뭐 딱히 이야기가 없어요. 뭐 우상향 기대가 된다, 목표가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게임 관련주가 역시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니까 게임 관련주에 있는 돈이 또 이렇게 빠져나오는, 약간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져내려가면은 또 이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고, 게임 관련주가 빠지면 또 삼성전자 올라가는, 약간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단타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잡으시면은 조금 힌트를 얻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오늘 GL팜텍 급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라고 엮여있죠. 왕훈식 대표가 중앙대에 이재명 동문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있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이재명 관련주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지는 않았던 기업이기도 하죠. 적당하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빠져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 나왔는데 아마 대선 전까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 내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꿈틀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급등이 막 이렇게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이 나오기도 하고, 주가 변동이 진짜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정치 테마주를 접하면서 좀 수익을 내신 분들보다는 손실 나신 분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는 95명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봤다는 분들보다 수익을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런 급등 속에는 역시나 독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그 뱀딸기라든지 독버섯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맛있어 보이고 되게 화려해 보이고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먹으면 치명적인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 테마가 약간 그런 거예요. 겉은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뭔가 잡아가지고 수익 좀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도 많고 수익도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고 물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려 계셨던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기회가 2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본전이 아니라면 좀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세 변동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형제 INC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상 교복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트로메딕은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 싸이월드 Z의 대주주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거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지금 요렇게 강한 것처럼 양봉으로 올라왔지만 주도 섹터, 주도 테마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올린 그 주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눈속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들죠. 자,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횡보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내려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인데 올라가면 매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횡보를 한다면은 지수는 횡보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은 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올라온다면 또 현금화 시켜야 될 것이고, 내려간다면 현금을 잘 지켜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정말 침착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덕목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뭐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형태로 베팅을 넣지 마시고 지금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